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 고주의무, 제일 중요한 의무입니다. 고주의무는 법조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교재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우린 뭐다? 항상 결론은 버킹엄 법조문부터 보고 가십니다. 짜잔. 자, 651조입니다. 그래놓고 651조의 2에 대해서 고지음의 연장선까지 봤어요. 하나하나 보실게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서 자, 갑니다. 천천히. 651조 고지의무 위반 그리고 그로 인한 계약 해지가 법조문 이름이죠.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의 적용 시점은 계약 당시. 우리 객관적 확정의 보험사 불확정성이 있었죠. 그 기준 시점도 계약 당시였었습니다. 644조가 기억을 하는데, 자, 보험 계약 당시에 당사자는 계피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책임의 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내용은 중요한 사실, 중요한 사항을 여기는 소고기처럼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출제 확률 100% 아니 1000%. 무조건 매년 한 문제 이상을 얘는 불고지, 얘는 부실고지. 한 때에는 그 다음부터 여기는 자, 보험자의 대응이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일계삼을 합니다. 안일계삼. 안날로부터 한 달 안에 촉박하죠. 안날로부터 1개월 안에. 다만 이 기간도 최종 제척기간을 둔 겁니다. 아무리 안날로부터 1개월 일을 할지라도 그 기간마저도 계약 처리일부터 3년 이내는 행사해야 된다. 또 뒤에는 제척기간 안에는 소멸시효겠죠. 그래서 안일계삼으로 암기해두십니다. 조문 옆에다가 안일계삼 써두시고요. 이렇게. 저거는 심지어 2차 시험에도 괄호넣기 한 괄호당 1점씩 나왔습니다. 고지의무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고지의무와 보험자 대위는 2차 시험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2차 시험 처음에는 보험 이론 파트에서도 고지의무가 나옵니다. 651조와 652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안일계삼. 그러나, 자, 나오죠? 이제 색깔 바꿔볼게요. 그러나, 단서조항 나오죠? 보험자에 대한 단서조항입니다. 자, 보험자가 안일계삼으로 해지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에게 제약 조건을 둔대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역시 시점은 계약 당시죠.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어떤 사실? 앞에 있던 계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중알못. 그래서 보험자 알중알못. 보험자가 앞에 있던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래서 제가 알중알못 여기다 써주세요. 옆에는 알중알못.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에 있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다 분해해버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651조에 뭐라고 됐냐면 고지인데 서면에 질문한 거예요. 즉 서면으로 질문표를 보낸 겁니다. 계약자한테. 여기다가 다 알려줘 써봐. 그 효력을 본 거예요. 이 효력은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죠.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가 아니에요. 추정한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 여기를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러면 걔가 틀린 질문. 추정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쭉 다 우리 봤던 내용이죠. 넘어가고 의의. 자, 법적 성질도 이건 출제 포인트는 아닌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가십니다. 또 뜯어놨죠. 계피죠. 됐고 여기 대리인도 포함하고요. 고지 방법엔 제한 없죠. 됐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조금 됩니다. 요건 조금 지문마다 나오는데 아까 말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뭘로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는 얘기는 3심이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보십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거는 우리 딴때 회계사 세무사나 우리 민법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중요하다 볼 건지 판례가 많으니까. 근데 저희 시험은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건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만약에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 여부, 보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중요하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조건으로는 계약 안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실이다. 말 더럽게 어려운데 여기서 키워드는 여기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계약 안 했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끝. 자, 입증 책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입증 책임 항상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자, 그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됐죠? 이렇게. 자, 고지 의무 위반 요건에 대해서 아까 651조를 계속 인수분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천히 빨리빨리 갈게요. 여기서는 법조문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계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뭐 고의 이야기 다 됐죠. 넘어가고 중대 넘어갑니다. 고의 중과실에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 시험 그쪽이 포인트 아니에요. 교재니까 예쁘게 하느라고 써놓은 거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 객관적 사실 역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불고지, 부실고지가 있어야 된다. 쭉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자, 보험자의 주관적 요건. 자기만 몰랐대요. 그러니까 보험자의 악의 또는 악이라는 것은 알았거나 중알못, 알았거나 중알못,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할 때는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죠? 조문에는 얘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번엔 효과 있었죠? 결론 간단합니다. 안일 계산 끝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쭉 가고 역시 해지니까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계속 반복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린 이유는 상법이 굉장히 법의로 좁히면 금방 해요. 이런 거 다 꼼꼼히 보시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래도 안 읽을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지문을 다 기출문제 지문에 있던 내용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세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시고 제 교재 문제 풀고 2번 정도 풀고 바로 기출문제 가세요. 그리고 기출문제만 무한반복. 기출문제 3번. 그럼 무조건 8점 이상 장담합니다. 그거는. 8점 밑에 맞기도 힘들어. 상법이 8점 나왔다? 그럼 1차는 거의 100% 합격입니다. 나머지 꽈락만 변하면. 됐죠? 이렇게.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고 아까 다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뺄까 했는데 이걸 다 빼면 그냥 법조문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넣었을 뿐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쭉쭉 넘어가시고 이제 보험증권 갈게요. 아까 고지의무 위반은 제가 드린 조문이 있죠? 그게 다예요. 그것만 철저히 이해하셨어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보험증권입니다. 옆에 조문 써있죠? 역시 우리는 법조문을 또 확인하고 갑니다. 법조문 확인하고 넘어오면 교재를 보실 때 어디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바로 눈에 들어와요. 자, 법조문 먼저 가고 오십니다. 짜잔. 자, 640, 641, 642. 제목 봅니다. 증권의 교부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증권 교부해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증권에 관한 이의 신청이죠. 증권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의 신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중에 훼손되면 멸실 훼손되면 재교부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여러분 교재 보면 뭐가 있냐면 보험 증권 기재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는 666조죠. 660조는 제가 교재랑 똑같으니까 교재를 보고요. 여기가 답니다. 자, 하나하나 가실게요. 자, 보험자는 계약이 성립한 때는 지체 없이. 성립한 데 지체 없습니다. 작성해서
교부해라. 교부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 있죠.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주려고 봤는데 계약자가 돈 안 낸 겁니다. 증권을 성립했어요. 계약은 성립했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안 냈다는 얘기는 책임은 개시 안 됐어요. 증권 교부를 딱 하려고 봤는데 돈 안 냈대요. 회수. 그래서 그러하지 않아다. 교부 의무가 없다. 돈 받아야 주겠다. 증권도 돈 받아야 준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는 신규 계약, 여기는 연장 변경이니까 갱신 계약입니다. 보험 여기는 신규, 밑에는 갱신. 갱신의 경우에는 요거 말고 그러지 말고 증권에다가 저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가름한다. 실질적으로 교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증권의 예를 써서 증권을 실제로 교부하지 않고 가름한다. 키워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자, 그럼 당사자니까 보험자, 계약자 다 해당이 되죠. 있은 날부터. 여기 일정한 기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요. 그 증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의 신청 기간을 둔 거예요. 다만 저 일정한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저 일정한 기간을 1월이니까 뭐 20일, 15일, 3주, 2주 이딴 거 안 된다. 그런데 1월 내리지 못하니까 저 일정한 기간을 1월, 2월, 40일, 50일, 60일, 2월, 3월 그거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여기 보시고. 자, 여기 쉽죠? 며칠 훼손됐어요? 그럼 재청구합니다. 계약자가 당연히 재청구하죠. 다만 비용보다 누구 거냐? 계약자가. 비용은 계약자보다. 여기가 키워드죠. 됐죠? 됐습니다. 다음에 666조 내용은 교재로 보실게요. 쭉 넘어가셔서 우리 다 봤죠? 쭉 넘어가셔서 여기 있네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조문 따로 안 갈게요.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볼까요? 증권기재상 법조문에 있는 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제 내 거 다 내가지고 고지의무 뭐 다 냈잖아요. 보험사 확정의 객관적, 주관적 확정 효과 다 나왔어. 이제 모든 게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엔 잘 안 나왔는데 이것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실게요. 증권기재상 이제 별거 다 나옵니다. 자, 보험의 목적 당연하죠. 보험 사고의 성질, 자연재해냐, 조수해냐, 화재냐, 질병이냐, 병충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 금액, 우리가 말하는 뭐죠? 보험 가입 금액. 당연히 보험료, 제일 중요하죠. 돈 얘기. 그리고 보험료를 어떻게 낼 거냐. 됐죠? 자동이체 할 거냐, 수금을 할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을 정했다면 당연히 그 시기와 총기. 당연한 얘기죠. 증권입니다. 여러분, 약관 아니에요. 약관. 우리 약관 기재상도 따로 했었잖아요. 걔도 중요하고, 걔는 약관 규제법, 얘는 상법. 얘가 더 중요하죠. 보험, 증권, 이렇게. 무효와 실권의 사용. 그 다음에 여기는 치라고 다 묶죠. 두 개 묶어서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계피. 커피에 넣는, 카푸치노에 먹는 계피 말고 이 계피에 주성상으로 하십니다. 주성상. 그래서 계피의 주성상, 계약자,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사유. 그리고 특별한 게 여기. 보험 계약 연월일에 참 여기다 9번이 더 웃깁니다. 대부분 이게 웃겨요. 연월일 좋다 이거야. 그런데 작성지가 들어갑니다. 뭐 보험증권 어디 뭐 큰 보험회사는 지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어디 보험에 어디 증권 어디 지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작성지. 어디 지점인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9번도 특이합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지우고 다시 갈게요. 여기 화재보험. 최근 들어서 예전엔 잘 안 나오다가 이제 낼 거 없으니까 화재보험은 슬슬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화재보험에도 당연히 보험이니까 보험증권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가 추가가 됩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 밑에 9개 했죠? 8개, 9개 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화재보험의 특성을 반영해서 했죠? 건물입니다. 동산, 아까 화재보험 뭐 집합보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건물의 보험의 목적이라면 그 건물의 소재죠. 등기부 소장. 구조용도. 저건 어디 보면 다 나와요?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띄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동사는 등기상이 아니죠. 그러면 동사는 그 동산이 존재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장소, 상태, 용도 다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보험가액이죠. 정한되는 그 가액을 한다. 여러분, 위에서 보험가액이 화재보험에는 외에는 없었죠. 화재보험에서는 이 보험가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가액이 뭐죠? 그 물건, 건물이면 그 보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법률상의 최고 한도 말합니다. 그 한도 내에서 보험 계약을 하겠죠. 가입 금액을. 그래서 화재보험에서는 이 보험가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한대라고 했지만 사실상 100% 실무적으로 다 정하죠. 화재보험에 보험가액 안 정하고 가입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얼마 될 거며 보험료는 얼마 낼 거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특별히 얘가 있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 우리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2차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남기사항인데 1차에서는 법조문과 상관없이 한번 보실까요? 2차에서 중요하니까. 자, 요식증권성이래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명날인 요구하고 있었죠? 이렇게 돼 있고 요식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면책증권성. 요 내용은 조금 중요합니다. 보험증권 소지인한테 보험회사 보험금을 주면 일단 그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권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 인보험은 보험 수익자를 말합니다. 걔한테 줬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지그참 일단 면한 겁니다. 얘 소지인한테 줬다면 걔가 진짜 권리자가 아닐지라도 다시 취급할 필요가 없다. 즉 가짜 권리자가 오더라도 걔가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지점에. 가짜 권리자가 소지 걔한테 줬어도 다시 지급할 필요 없다. 즉 일단 면책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쭉 됐어요. 역시 이 자격을 조사할 권리는 있어도 의무는 없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 소지란 인적사항 때문에 이건 잘 안 일어나죠. 걔가 위조를 했다면 모를까. 신분증을 이렇게 되겠죠. 자, 증거증권의 내용이죠. 자,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다만 여기서 추정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이므로 유가증권. 유가증권도 아니지만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 저가보험증권이 있죠. 특히 해상에서 이 화물상환증 있죠는 이전에 따라 유가증권성을 띠고 있기도 해요. 이거는 저희 상법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내용이고요. 다만 인보험에서는 유권증권 인정되지 않죠. 물건처럼 매매 교환되는 게 아니니까. 자, 아까 증권의 이의에 대해서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호를 내리지 못한다. 1호를 갖고 숫자 바꿔서 장난치는 게 출제 포인트. 자, 여기도 쭉쭉 갈게요.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애매한 문건이 있으면은 보험회사한테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해라. 그다음에 특별약관 우선 당연하죠. 보통약관보다 당연히 우선하고요. 그다음 관습 준거. 이거는 출제하고 조금 멀어요. 우리는 참 보험에서 관습법 잘 인정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동종 제한의 원칙이 뭐냐면 자주 나와요. 선행사항을 열거하고 최후의 기타 유사한 사고.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2차 하실 때 제연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연제 보상하는 제가 태우, 냉동, 설한, 조기, 호강, 폭염인데 그때 기가 기타 유사한 자연재해입니다. 태풍, 우박, 냉해, 동해, 설해, 한해, 지진 등인데 기타 마지막에 기타 유사한 재 바로 이겁니다. 앞에 쭉 태풍, 우박, 냉해, 지진 다 쓰고 기타 유사한 재, 기타 유사한 사고에 거기다가 병충해. 뜬금없죠. 그래서 이렇게. 선행된 자연재해 쭉 열거했다면 기타 거기도 자연재해에 이어야지 갑자기 조수에 새나 짐승이래.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동종 제한의 해석이 같이 이렇게 기타 유사한 재해 요거
그게 동종 제한으로 해석해라. 확대 해석하지 말고 딱 제한적으로 해석하라 그 뜻입니다. 참 수기 당연하죠. 수기예가 있으면은 저기 뭐죠? 인쇄문헌 있죠. 인쇄된 것보다 모순되면 서로 수기문헌, 수기문헌이 인쇄문헌, 타자문헌보다 우선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유효 해석 두 가지가 있으면 계약을 일단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가자. 그 다음에 역시 면책 약관은 제한 또는 축소, 제한과 축소가 같은 의미죠. 제한적 해석, 축소적 해석, 면책 약관은 제한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해라. 자, 이건 넘어가시죠.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여기는 조금 POP 원칙이라고 영문인데 저희 시험의 특징은 출제자들 영어를 굉장히 싫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2차 시험 우리 2차 시험 교재 보험 이론 파트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팝콘 원칙. 저는 플레인, 오디너리, 그 다음에 파퓰러. 근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이어서 가시는데 제가 이슈별로 쭉 보실 텐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보험 계약의 성립에 관한 겁니다. 좋죠? 계약의 성립. 하나하나 보시면 법조문 체크해 주시고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저걸 우리가 낙성 분료식의 계약으로, 낙성 분료식 계약. 보험 계약은 뭐다? 승낙으로 성립한다 해서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됐고, 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승낙의 의사표를 발송하여야 아니죠. 보험료, 여기 있죠. 보험료에 전부 또는 눈꽃만큼이라도 받아야지 납부 통지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눈꽃만큼이라도 받아야 성립한다 해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 3번 볼까요?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서면이든 구두든 인터넷이든 이렇게. 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돈도 받았어요? 승낙하기 전입니다. 그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보상하는 제외죠. 보상하는 사고가 생겼다면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게 단서조항이죠. 책임진다. 저게 승낙 전 사고의 책임입니다. 법정 책임이라고 했어요. 됐죠. 자, 이번에 문제 9번 전형적인 출제 유형인데 이렇게 속옷보험하고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묶어서 비교 설명. 좋죠?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에요. 자, 보실게요. 옳지 못한 거 1번. 자, 속옷보험은 약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낙 전 사고는 법정 책임이라고 그랬고. 자, 약정에 의해서 소급되는 그 책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청약일 이전일 수 있지만 승낙 전 보호제도에, 그렇죠? 청약일 이전에, 그렇죠? 보험 청약 이전에 훨씬 소급해서 서로 책임지기로 한 겁니다. 다만 승낙 전 보호제도는 소급 개념이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개념이고, 그다음 두 번째 약정 소급보험. 우리가 소급보험을 그냥 소급보험이라 하는데 굳이 한 번 더 해준 겁니다. 약정이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보험계약 성립이 이전으로 소급하여 책임질 수 있다. 그 얘기니까. 자, 약정 소급보험에서는 주로 여기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 등에서 이용되죠. 승낙 전 보호는 대부분 보험에서 법정 책임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승낙 전 보호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죠. 그냥 법정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소급보험 됐죠. 이게 3번이 틀린 질문이고. 자, 소급보험은 청약 시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유효하겠어. 당연하죠. 알면 무효죠. 아니, 매매계약 소급보험 중간에 해상운송보험 중간에 했는데 그걸 알고 있어. 알고서 보험계약 처리하면 무효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알지 못하였다면 그게 성립한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보험 약관 볼게요. 약관 조항 보는 거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전형적인 또 패턴입니다. 자, 보실게요. 보시니까 계약 체결일 기준 1월 전부터 보험이 시작되기로 소급하는 거죠. 계약 체결일보다 과거부터 소급해서 시작되기로 조항, 서로 약관이죠. 저게 소급보험입니다. 소급보험 오케이, 인정. 증권 교부일로부터 1월을 내리지 못하니까 1월 이상은 괜찮죠.
2월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오케이. 1월 밑으로만 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약관 설명 위반입니다. 우리는 성삼치 알고 있나요?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해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것이 바로 3번의 전형적인 분리 변경 금지에 위반하는 거죠. 잘 보시면 원래 조문이 뭐예요? 3개월 이내죠. 여기서 쭉 이의제기는 여기 있죠.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데 저거 3개월의 기간을 줄인 겁니다. 1개월 이내요. 계약 취소권은 우리 계약자 약관 설명 위반은 보험자 측에서 했고 그 설명 위반에 대해서 난 계약 취소권이 생성이 됐어요. 형성권이. 그런데 그 기간이 원래 3개월 이내면 되는데 그거를 1개월로 줄였어요. 촉박하잖아요.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된 거 약관이 그거 부여다. 됐죠? 여기서 있죠. 정확하게 계약자 등 분리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좀 어렵게 나오면 이것의 다음 중 보험 계약자 등 분리 변경 금지 위반 조항이 아닌 것은 또는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문제도 많습니다. 되셨죠? 원래는 3달이 하면 되는데 촉박하게 일걸로 땡겨서 취소하다 안 된다. 계약자의 권리, 취소권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4번은요, 똑같습니다. 자,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하죠? 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내는데 돌려달래. 당연히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약자가 강자한테 3년입니다. 3년을 3년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3년을 4년으로 하는 거 오케이.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건 no.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엔 보험증권 갈게요. 문제 19번. 보험증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요. 하나하나 볼까요? 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 지급하지 책임도 아직 계시지 않습니다. 돈 안 내면 안 준다. 증권 주려고 봤더니 돈 내셨나요? 안 냈는데 못 줍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기 기존의 보험 계약을 변경 갱신 계약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신기관의 갱신 계약은 기존의 그 보험 조건에 갱신하는 그 사실 기재만 하면 증권을 교부한 건도 가름한다. 가름. 자, 됐고 그다음에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자, 보험자. 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우리 1월 밑으로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10일 밑으로 1월 밑으로는 10일이죠? 안 되죠. 안 되고. 그다음에 계약자의 청구에서 증권을 재교부합니다. 비용 부담 누가? 계약자가. 뻔하죠. 그 나머지 문제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꼬주미 무한 문제 재교재 너무너무 많아요. 자, 다 풀어보시고 대신 깔끔하게 다음에 또 풀어야 되니까 딱 2번, 많으면 3번, 그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로 직행하십시오. 그래서 고증 위반으로 계약 해지됐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보래요. 갈까요? 하나하나 가시는데, 자,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잘 가고 있죠? 고증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중알모되는 그러하지 않았다가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고증 위반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었는데 경미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없었죠. 벌써 여기서 말장난에 걸려드는 거예요. 얘가 당연히 틀린 지문일 텐데 중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죠. 중과실로 알지 못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미한이 틀린 말죠. 경미한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다음 2번째 저렇게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법조문 갖고 말장난하는 게 다입니다. 전부 다요. 그게 90% 이상. 됐고, 자, 계약 당시에 나왔죠.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 부실고지 다 나오죠. 제가 설명드린 그 단어 키워드만 중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점적으로 갑니다. 계약 당시 계피에 알았죠?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알중알못 됐죠. 자, 계약 당시에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었죠. 중요한 사항 불고지죠. 해지할 수 있다. 청론적인. 법조문 하나 몇 조 했었죠. 여기가 651조. 전문만 꼼꼼히 읽으면 나머지 일도 아닙니다. 저거에 대해서 그 전문 갖고 계속 말장난하면서 제 교재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실려 있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3장 보험 계약의 효과죠. 여기가 지금 여러분 교재
98쪽부터는요, 여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본문교를 조금 차분차분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강의 내용이 좋고 다시 봐도 문제풀이는 각 이슈별로 한 문제씩만 풀어가는 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